장애간이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태어났. 네. 그건 아는데 선생님 그게 말씀은 이게 무슨 몇 년 먼저 태어나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네. 되는데 선생님. 굳이 끝에 이렇게 아, 이거는 하는 건 네. 그 의미가 네. 사족이 아니라 이 의미를 말해. 일반 사람들은 안진경 장옥 해소가 그 당시 성당에서 제일 뛰어난 네, 그 네, 사회가고 네. 참조적인 사회가. 네. 그러나 장애간만큼 이렇게 뭐가 새로운 이런 말을 없었다는 얘기. 네,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냥 사소한 거라면 장애간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지만은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자, 읽어봐. 네. 52페이지요. 书断序，西袍席氏画卦以立象，轩辕氏造字以设教。至于尧舜之事，则患乎有文章，其后盛于商周，背负秦汉，故其所由远矣。 포이씨가 그 보키씨예요. 포이씨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그 포자는 또 포자를 요 포자도 쓰고 또 다르게도 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요가 뭐냐면은 그 주방장이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희생을 빌렸던 요리사에서 희생은 아시죠? 네. 옛날에 그 제사 지내고 할 때 그 하는 그런 요리사여서 그 이름을 포이라고 했던 얘기다. 근데 그 전설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불악의 영수이면서 처음 팔계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보키씨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키씨가 그 팔계를 만들었으니까 괴는 팔계를 말해요. 괴를 그려서 형상을 세웠고. 그러니까 이 괴 자체가 팔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괴가 그거는 문자 부호지. 글자라고 문자라고 볼 수는 없다. 문자 부호지, 그렇지? 문자라고 했을 때는 형, 의 이 세 가지가 갖춰야지 돼. 그거는 뭐라 그럴까? 형태와 뜻은 있지만 의미 없지, 그렇지? 기른 거 하나는 그냥 건이고 또 두 개 짧은 건 의미고 이제 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처음 문자의 지금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서해의 시원을 갖다가 연구할 때 문자의 시원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서해는 문자를 떠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있음으로 하면서 서해가 있으니까 문자가 처음 어떻게 시원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지금 장애간은 포이씨서부터 잡은 거야. 팔계서부터. 의미 아시겠죠? 그리고 헌원씨. 이 헌원씨는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야. 황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중화민족의 그 선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그 황제인데 요 사람 때 그 사관이 누구였었냐면 창일이야. 따라서 창일하게 문자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 뒤에 황제한테 이게 돌리잖아. 공로를. 한글도 집현절 학자가 만들었었지만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따라서 이거 황제, 이거 헌원씨가 처음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설교 가르침을 베풀었다. 헌원씨가 조자는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자가 조자지만 요렇게 하나 넣으면은 조자법 하면은
조자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바로 육서야. 육서 아시죠? 지사 그 상영 형성. 형성 회의 전주 가차 여기에서 지사 상영 형성 회의 전주 가차 그죠? 이것을 한자로 다 아니까 한자로 쓰면 자, 요건데 지금 요렇게 놓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요게 조자법은 육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사라고 하는 거는 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지? 일을 가리키는 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상하 같은 거야. 상하 같은 경우는 이 지평선이 있잖아요, 그지? 지평선. 이 지평선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여기에 위에 점 하나 찍으면은 위에 있는 거지. 지평선 아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아래에 있는 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는 거. 또 상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1월 같은 거야. 해와 달을 모양을 이렇게 하는 거라. 그 옛날에 그 동그라미에다가 가운데 점 찍은 거는 날일자잖아요, 그죠? 그게 태양에 흑점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바로 문자야. 무슨 말이냐면은 지사 상형은 가장 그 글자의 으뜸 요소만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형성회의를 만든 거야.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강하야. 예를 들어서 강자, 하자. 요거 보면 앞에 물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물을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형태고 하나는 소리인데 물이라는 형태고 그 뒤에는 공자하고 가자잖아요, 그죠? 이게 고음으로 나오면 뭐 쿵쿵하고 이거는 뭐 컬컬하고 그러는가 봐. 그건 물이 흐르는 소리야. 화강하고 양자강이 흐르는 소리라. 따라서 이 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대충 뭐 어떤 글자 보면 때려 맞히지, 그죠? 그게 바로 이렇게 하나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소리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회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발글명. 어? 발글명. 발글명자예요. 실휴. 뭐지? 회의에서 이미 뜬 상형이나 지사를 가지고 합친 거니까 1월 합쳤어. 잠깐 까고 헷갈리겠죠. 곧자 그러니까 회의는 그 뒤에 많이 지금까지도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회의는 뜻을 합한 거야. 지금 아까 같이 명자도 그거 같아요. 카드. 카자도 그것도 되는데 지금 요 앞에 이런 것이 보면 뭐 엘리베이터 걸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이게 카자거든. 이 앞에 이것만 없으면은 뭐 트럭 카라고 그래 이걸.
트럭이라든가 위아래를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엘리베이터 거리 아니 기집여자 옆에 쓰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회의는 지금도 좀 만들어져. 새로운 뭐가 나오고 적용을 하면은 그 뜻을 맞춰서 이렇게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형성과 회의는 그 전에 있었던 지사상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을 불어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주가차는 형성회의 지금까지 있는 걸 해가지고 말을 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조자법. 조자법. 그 조자법은 육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요순 그 시대, 요순 세상에 이르러서는 한어 문장이 있어 문장이 있어 빛났다. 이때는 문장까지 좀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지? 처음에는 문하고 자만 있었지, 그렇지? 어때는 문장까지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뒤 상주, 상나라, 주나라, 상나라, 주나라에서 그 성행했다. 그 문장 끝까지 성행했었고, 그리고 비부, 진과 그 한나라에서 비자는 갖추어졌습니다. 그렇으니 그 고자는 진실로 소유, 말미암은 바가 멀다. 그러니까 근원이 멀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의 근원이 멀다. 또 文章之为用，必假乎书；书之为真，稽合乎道。不能发挥文者，莫近乎书。 그러니까 문장의 용 쓰임이 되는 것. 문장의 쓰임이 되는 것은 반드시 글씨에서 빌려야 된다. 그리고 서예라고까지 이때는 서예 개념은 없었어, 그렇지? 서예 개념은 한나라 말기, 후한 말서부터 우진남북조에 이뤄서 서예 개념이 있었지. 그 전에는 서예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글씨라고 보면 돼. 따라서 내가 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요 당시의 개념은 선이야. 요 당시 개념은 선이고, 아까 같이 그 서예 개념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필액이야. 똑같은 거래. 그러니까 각골문은 필액이라고 그러면 선의 개념이 더 강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리고 선하고 필액 그 차이는, 필액은 법도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에서는 필액이라고 그래야지 선의 예술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 사람들은 그게 멋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나는 그거 아주 경기나. 정체성 없는 말이야. 올바르지 않는 말이야. 선의 예술이라고 하면 유의적인 걸 말할 수 있고 회화적인 것을. 회화적은 모든 것이 회화 이런 거가 선면적이 있어야지 돼요. 선이 기초를 이루지, 그치? 대상 뭐 이런 것도 다 선이잖아. 근데 서예에도 그게 적용이 되느냐? 나는 아니야. 필액이라고. 그러니까 어른애들이 쭉쭉 긋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내가 한번 설명했었었는데 어디 그 광명 가가지고 내가 그 강연하고 그러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어른애들이 붓을 갖고 막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갖다가 서예라고 할 수 있냐? 딴 사람들은 아니라고. 난 그렇다고 할 수 있어. 다만 명칭을 좀 달리해. 그거는 붓글씨다. 붓글씨가 서예잖아 또, 그지? 근데 그것은 붓글씨야. 근데 서예가들이 쓰는 거는 서예. 근데 아까 같이 소선 이론에 따르면은 내가 보면 그 서예라고 볼 수 있어. 아직까지 붓글씨에 머물러 있는 단계지.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용어가 한정 져준다.
같은 여자라고 그러더라도 그 나이에 따라서 여자 이름이 다르지. 적어도 여성 정도가 돼야지 여자지, 그치? 아닌가? 다 같은 여자라도 다 여자가 아니야. 여성 정도가 돼야지 여자라고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난 사회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기집애야. 제가 말하는 의미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 단계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야 한다는 얘기를 못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을. 임사나 고작하면서 그걸 작품한다고 그랬었으면 난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연습 단계니까 이거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도장 빡빡 찍고 그냥 자기가 그 작품이라고. 이 용어가 틀린 말이에요. 나의 관점에 의해서. 주로 장애반이 이런 관점이 굉장히 강해요. 딴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분명해요. 어쩌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글씨야. 반드시 글씨를 빌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지? 그걸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지 위증. 서예가 그 증언이 되는 것은 그 기약하면 반드시 도에 합해야 돼. 그러므로 발의 문장 이것도 문장이에요. 문장을 발휘하는 것은 막근호 서예보다 가까운 것이야. 글씨보다 가까운 것이야. 지금 여기서 처음에 문자를 연원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자에서 나와가지고 문장까지 됐었지, 그죠? 근데 그런 문장이 아무리 있어봐야 그것을 글씨로 써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글씨를 쓰고 그러는데 그 글씨의 그 증언, 그러니까 어떤 거 좋은 거 하려고 하면은 도에 맞아야 돼. 그래야지만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최대한으로 잘 발휘할 수 있다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사회의 우월성을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이 싫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다음 若乃思贤者于千载，揽沉寂于艰简，谋游在斗，做事灿然，言察深中，使百代无隐，斯可上也。 요것도 현철은 현인과 철이냐. 예지력이 뛰어나고 그거 하는. 대개 그 성현을 갖다가 얘기할 때 성현은 성인과 현이냐. 그래서 우리가 경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경전 쓸 때 이렇게 써. 그래서 이가 아니다. 전월정장. 이 경은 성인의 말씀이 경이고 현인의 말씀이 전이야. 그래서 경전하면은 성인과 현인의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전 보면은 왜 앞에 굵은 글씨가 있고 뒤에 작은 글씨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예를 들면 그 굵은 글씨는 공자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뒤에 뭐 증자 뭐 이렇게 한 거는 좀 작다. 그게 바로 경하고 전하고 차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철입니다. 따라서 그 경전은 문학이라고 볼 수 있고 철인은 그냥 철학이야. 그래서 철학 박사가 문학 박사보다 좋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 철학 박사 가지고 철학자 들어가니까 뭐 더 멋있는 것 같지만 박사는 문학 박사야. 그 개념을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재는 천년이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현인과 철인을 그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한말들이라든가 뭐 유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적. 진적은 그 다음에 경관을 보면 경은 저 비단이고 간은 뭐 간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목간이라든가 죽간 이런 것을 합하는 말이 중목간 하든. 근데 간독 이렇게 하고 나면은 간독은 여러 가지가 되지만 목간 죽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재질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그치? 대나무에다가 한 것은 목간이라고 하고 나무에다가 아니 거꾸로 죽간이고 그래서 다 알았었잖아. 자꾸하다 보네. 그럼 대나무 한 거는 죽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하려고 하면 중목간 하든가 그냥 간독하면 다 이거가 통한다. 근데 내가 이런 거 할 때 죽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단과 옛날에는 비단과 요 간독이죠. 간독에다가 진짜는 펼친 거니까 그 자취를 펼친 거니까 목적을 펼친 거야. 목적을 펼친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천년전 사람 이렇게 한번 말했던 거라는 거 그게 이제 글로 남을 거 아니야. 아까 그 글씨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비단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간독의 그 목적을 펼친 것을 보면은 모유는 도모하고 꾀한 거. 도모하고 꾀한 것을 그 독자는 좀 볼도자니까 보다는 거야. 그걸 보면은 그가 보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했던 거 꾀한 거 이런 게 다 보이잖아. 옛날 책 보면은, 그지? 근데 그걸 장애가는 지금 글씨라고 보는 거고 우리 개념은 그게 지금 책으로 출판하니까 책으로 보는 거 이렇게 차이가 다른 것이지. 근데 장애가이 더 구체적이지. 처음에는 그 목적으로 보였잖아, 그치? 지금은 그 인쇄해서 책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책 개념이지만 그걸 보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도모했던 거 또 꾀했던 거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리고 작사 또 일을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일을 어떻게 꾸며가지고 만들었는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일을 어떻게 잘 꾸며서 이렇게 뭐 해서 만든 거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한 것들을 가 찬연하다. 찬연은 찬연하다. 눈부시게 밝게 빛난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뭐 그 사람의 흉금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 옛날 책 보면. 근데 그걸 뭘로 써? 글씨로 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사회가 그만큼 지금 위대하다 그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싶은 거라 처음 서두가. 그리고 언찰 신조 말로 말에서 깊은 속을 살핀다. 살피면은 백대무. 백대는 오랫동안 하잖아. 오랫동안 숨김이 없도록 한다. 그 글 쓴 거 있으면은 그걸 거기에 이 사람은 글씨 자체도 말이야. 중국 사람들은 수만 언 이렇게 얘기해. 수만 자를. 우리는 수만 자잖아, 그치? 수만 언 이렇게 한다. 언자. 그러니까 그때는 언자하고 자자하고 똑같은 말이야. 말 한마디가 한 글자니까, 그치? 백화는 지금 연결되지만 옛날에 고문 같은 경우보다 말 한 가지가 그러잖아요, 그치?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냐면은 웃기는 것도 아니지, 그 습관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책 출판을 하면은 그 끝에 그 자수가 나와. 우리는 원고조 매수 200명 원고지 이렇게 기준을 하잖아. 얘들은 뭐 30 몇만 자, 28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수가 나온다. 내가 중국 가서 생각해 보니까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어서 질서가 있어. 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생각해보면 되죠, 그죠? 내가 처음에 그 시장 가가지고 계란을 살라고 계란을 살라서 이렇게 보니까 계란이 이만큼 쌓여 있잖아.
그 큰 것만 골랐어. 우리나라처럼. 근데 나중에 큰 술을 잘 뭐로 골랐는지 몰라. 술도 큰 술을 네모진 거를 이렇게. 네모진 대빵 있잖아. 그래서 지금 그 병으로 담은 거는 다 이제 그 500g이 한 근이야. 그러니까 한 근, 반 근 이렇게 나와. 우리는 저 소주가 이렇게 하나가 360g인가 봐 그럴 거야. 근데 얘들은 250, 500 이렇게 이게 딱 이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합리적이야. 지금 저거 원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글씨라고 보면 되는 거야. 물론 말하는 건 뭐. 말이 글씨에서 그런 얘기라 의미는 그지? 여기서 말이라고 해석은 하지만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래서 100대 동안 오랫동안 그 숨김이 없도록 하니 사가상녀가 이거는 참 숭상할 만하다. 뭐가? 글씨가. 자 이런 것도 보면 글씨가 글씨를 뭘 써야 되는 거야? 자연만 쓰는 거야? 자꾸만 오늘 저 깜빡 오래된 사람한테만 네. 지금 이런 말을 내가 이런 걸 자꾸만 읽을수록 아 사회가 진짜 뭘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자연만 빌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지. 빌리는 거잖아, 자연만. 글씨는 쓰는 거잖아, 그렇지? 빌리는 거를. 到。 吉福身处一方，含情万里，标拔志气，浮藻精灵，披风赌技，心如会面，又可乐也。 그래서 몸은 한 방에 그 한쪽에 처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한쪽이 있죠, 그죠? 뭐 변방에 있던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편지 같은 거 얘기하려고 하면 편지 쓰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는 거잖아, 그지? 하기야 무슨 뭐 저 지집애들 보면 저렇게 둘이 앉아 있는데 편지 쓰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극예고 예외적인 일이고. 지금 그걸 일단 생각하면 돼요. 한쪽에 몸은 한쪽에 처해 있고 함정만리 정은 그 만리에 그 머금는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생각은 많이 떨어져 있는 저 가족 이런 걸 하고 그러겠지. 그 생각하고 그래서 편지를 보낸다. 그런 얘기겠지. 그럴 때 표발지기 뜻과 기운은 이건 특출나라는 뜻이야. 표발은 뜻과 기운이 특출나고 보조. 이 보조는 보는 원래 보불이라고 그래요. 보불은 왜 임금님 왜 골령포 같은 거 해가지고 만드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데 원래 그 흑색과 백색이 섞인 것이 보고 흑색과 청색이 섞인 것이 불이야. 그럼 거기에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도끼 뭐 이런 거를 좀 한다. 그걸 부정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골련포 그런 거 만드는 거야. 다 만드는 그 법이 있어. 그리고 그 무늬가 섞인 거. 무늬가 섞인 것이 바로 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무늬가 섞인 것이 조니까 이 보조라고 하는 거는 화려하게 꾸민 거, 화려한 문식을 얘기를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정령, 이 정령은 정신과 영혼이야. 그러니까 정신과 영혼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정신과 영혼을 어떻게 화려하게 꾸미는가. 그러니까 내가 막 생각했던 거, 내가 뭐 이런 거 갖다가 글로다가 멋진 문장을 만들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편지 쓸 때 보면 나도 서울에 내가 혼자 5년 살아가지고 집에 편지 쓸 때 보면 돈 떨어졌대요, 그지? 딴 때는 미쳤어? 안 보내.
그럼 벌써 뭐 어머님 뭐 아주 그냥 효자가 그런 효자가 없어요. 다름이 아니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점수 붙였다가 그게 바로 아까 보조야. 화려한 문식을 가하고 그러잖아. 식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거시기 한데 뭐 다 그래 봤죠. 애자가 금방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애자가 무슨 남편한테 돈 받으려고 그랬었어. 뭐 찌개 멋있게 끓여놓고 아주 그냥 별 아양을 떠는가 보다 내가 보니까 그게 바로 보조야. 그게 그치? 평소에 안 하던 짓거리. 피봉 보적. 피봉은 그 봉투를 뜯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봉토라고 그랬었지만 옛날에는 봉함이야. 봉함 아시죠? 봉함. 봉함이 뭐야? 봉함이지. 봉함은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봉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그 인장이 처음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은 인신이야. 인신. 그 인장으로 믿음을 증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처음에 상공업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배달도 해야지 되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사인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 갖고 다니는 사인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봉리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진흙덩어리를 놓고 걷다가 그 사인을 찍어요. 그게 봉리란 말이야. 그건 어디다 찍냐면은 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매듭 이렇게 한 데다가 하는 거야. 이게 인신이고 봉리고 하는데 이게 봉함이야. 그러니까 다 그때는 저 편지 같은 거에도 원래 로마 뭐 이런 것도 영화 보고 아니면 보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꼭 이렇게 찍잖아 이렇게 밀랍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봉자를 쓰고 아니면 함자를 쓰고 그러니까 그 뒤에까지는 전 아마 여러분 때도 그랬을 거예요. 뒤에 X자 이렇게 하고 이게 봉함이라. 그러니까 이거 봉함 이거 원래는 봉함을 뜯는 것이지 편지 봉투를 뜯는 건 아니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아니야. 뭐 봉투를 뜯는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는 봉함을 뜯는 거야. 봉함을 뜯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여러분 사주단주니 뭐 이제 그 함 들어갈 때 보면 거기 뭐 금봉 뭐 숫자 뭐 이렇게 쓰잖아. 그거 뜯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건 봉함을 뜯는 거잖아.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봉함을 뜯고 이걸 적자는 묵적이라고 여기서하는 게 좋아요. 자취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글씨 자취거든. 그게 묵적이지, 그치? 그러니까 편지 글이란 말이야. 그 묵적을 보면은 그냥 기뻐가지고 회면, 기쁨이 회면 얼굴에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 가득히 그냥 안 봐도 그것만 봐도 좀 벌써 그렇지 않아? 저 화학교도 군대 갔었을 때는 그럴 거야. 편지 같은 거 오면은 유난 낙이지 뭐, 그치? 그 내용 별거 중요하지도 않은데도 그냥 그거 하고 가오라 벌써 그냥 벗겨놨다가 나중에 뜯어봐. 그럼. 그러면 없으면 시추리하고 그냥 하는 거 그러고 막 옆에는 봤는데 나는 없으면 아주 그냥 바로 안 봐요. 나는 바로 확 끝났어. 아니 그럼 아까우니까. 그게 지금 이거야. 그게 바로 글씨의 것들 그 효능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니 우가랑냐. 즐길만하다, 즐겁다, 즐거울만하다, 그치? 그런 이거 보면 간단하지만 문자의 어원하고서 사회의 시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글씨가 이렇게 좀 중요하다 그런 얘기지 뭐 결국, 그치? 별거 아닌데 문자를 좀 어렵게 쓰지만 재밌어.
而其出之微也，盖因象以同容，渺不知其变化，范为无体，应会无方。考冲模以力行，其万殊而一贯，和名气，悉至精。兹运动于风神，以浩然于润色。而其 거기까지. 참 이 사람 보면 그때도 내가 느꼈었지만 참 뭐라 그럴까 문장가야. 이 글들이 평범한 거를 잘 안 쓰고 글자들을 좀 어려운 걸 많이 쓰고 하는데 씹으면 맛이 있고 격이 있어. 조금 그러고 또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고전이라든가 이 경서 이런 그 경전이라든가 아니면 이 고전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박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말들은 많이 있어. 그러니까 글도 많이 읽었다는 거야. 우리 저 글 쓰려고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독서량과 그 학양에 따라서 표현하는 단어와 글 내용이 다르다. 근데 이 보면 이 사람은 참 멋쩍어. 아무리 봐도 칭찬이 아깝지 않은 이 사람이. 자, 기초지 미약. 이게 초는 처음이니까 글씨를 처음 쓸 때야. 지금 서예 작품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처음 쓸 때는 미는 그 은닉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약한 거니까 은닉한다는 거는 숨어 있는, 은닉한다고 그러잖아, 그지? 숨어 있는 거야. 은미한, 작다. 그래서 그 인상, 형상이 요거는 동롱이라는 뜻인데 동롱이라는 거가 뭐냐면 동이 틀미라고 해. 어둑어둑한 거.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 상태. 그것을 동롱인데 그것을 갖다 몽롱이라고도 그러지. 그치? 몽롱한 상태. 몽롱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소설은 어떤 게 몽롱하냐? 쳤을 때요? 너가 잠이 깨고 막 가가지고 막 그럴 때도 몽롱하다든가 뭐 그런 뭐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 술 취할 때도 몽롱하지. 그 비유라는 거 그 사람을 알 수 있어. 저는 술을 못 먹는데. 술 한번 채보니까 몽롱해졌어? 여자야. 술도 못 드시는 분이 술을 그럴 것 같아요. 대단하다. 지네 선생하고 똑같아. 맥주 한 잔 먹고 앰플하우스 불러갔다 그 사람하고 똑같아. 아시겠죠? 그 형상이 그 몽롱하단 말이에요.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묘도 이제 뭐 흐릿한 것이겠죠 이게. 이게 원래는 묘가 애꾸는 그런 건데 애꾸는인데 그게 이제 뭐 희미한 거지. 희미하다 나는 그런 뜻도 있더라고. 애꾸는이니까 그 두는 뜬 거보다는 애꾸는이 조금 좀 그렇지 않나? 너 잘 보는 사람 있겠지. 뭘 따지면 또 내가 또. 그러니까 형상이 그 몽롱하단 말이에요. 분명치 않고 또 희미하여 그 변화를 알지 못한다. 변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글씨 처음에 쓸 때
뭘 써야 될지도 모르고 좀 써내도 가고 이거 변화를 잘 모르니까 글씨 처음 쓸 때가 어렵지 않나? 시작할 때? 일단 써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자꾸만 변화를 창출하지만 처음에 변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치? 처음부터 변화 잘 하나 보다. 그리고 범위, 그 범위의 그 무체, 이걸 뭐 사체로도 볼 수 있는데 내가 보면 체제야, 체제. 체제하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쓸 때 주로 많이 쓰는 거가 체제 알고 나올 때 형체, 서체, 체제. 요새는 내가 서체보다는 체제라는 말이 더 낫고요. 서체하면 어느 서체에 국한되잖아, 그지? 체제하면 그 글씨가 스타일이지. 그 안에 서체도 들어가죠, 그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체제라는 거는 스타일이니까 품격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범위에 그 어떤 그 체제가 없어. 아직 처음 시작하니까 뭐가 어떻게 좀 안 잡힐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응하고 모이는 것, 어떤 일정한 그 어떤 방책 같은 것이 없어. 방침이 없단 말이야. 그 일정한 방침도 없어. 처음 쓸 때 이렇게 쓰고 있었지. 지금 김춘자는 글씨 쓸 때 아직 이렇죠. 이런 상태죠. 네. 어? 네. 그 말도 어떻게 흐름도 하고. 이 상태도 못 됩니다. 이 상태가 못 되면 아무 생각이 무념무상이야. 충막. 이 충막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불교의 그 공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적. 공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요게 장영환도 당나라 때 성당 일대 사람이잖아요, 그치? 당나라, 내가 중국 문학 하면서 그 당나라 특히 뭐 이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가 불교 문학을 몰라가지고는 안 돼. 문학하는데 왜 불교가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그 당나라 때가 특히 그 불교 영향이 상당히 커요. 현장 법사 뭐 이런 거 다 그저 불교죠. 그러니까 신이 뭐 하셨을 때 불교의 그 용어들을 많이 써가지고 그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불교 용어를 모르면 안 돼. 근데 불교 용어는 또 특별나. 해석하기도 조금 아주 그냥 현호하고 참 서당 그렇지. 지금도 요 공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요거가 충막이라는 거가 같은 뜻인데 모든 만물은 그 모두가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고 분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은 뭘 할 텐데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거 봐봐요. 실체가 없는 것을 고찰해가지고 형체를 세웁니다. 글 쓸 때 이 자를 어떻게 써야 될까 실체도 없고 뭐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그냥 고찰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맞추잖아요, 그렇지? 지금 이 뒤에 같은 거 그런 것에 내가 고민을 많이 한 거라고. 그 소설 뒤에 작품 이런 거. 이런 걸 조형적으로 하나씩 한다고 하면 칸 맞춰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이건 도대체 안 되잖아, 그렇지? 실체가 없는 데서 실체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형체를 세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만 가지로 다른 것을 가지런히 하여. 그러니까 전체를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일관은 뭐 일관지 않은 것이지 하나로 꿰뚫는다. 그래서 합명계. 합명계.
명계는 그 안합리야, 안합리. 그러니까 마음 그 어떤 마음 속에 있는 거. 안합리. 명자는 어두울 명자잖아요, 그죠? 얼굴 표정은 바깥으로 보이니까 환한하지. 마음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둡지, 그지? 그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 사찰도 보면 명부전 뭐 이렇게 정하고 나면 그건 죽은 사람들 저기 하는 거지. 어두운 거지.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그 개는 저 묻게 하는 거지. 묻게를 합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의기투합한다는 거지. 형체 실체도 없잖아, 그렇지? 내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써내려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흡지점, 아주 지극히 정미함, 이것을 또 흡수해. 내 마음속에서 이거 이렇게 좋겠다 뭐 이렇게 구상을 하겠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지극히 정미한 걸 또 빨아들여. 자, 운동도 운동이 뭔가 모르겠다. 내가 꼭 이럴 때는 꼭 무슨 의미가 꼭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운행과 이동이야. 운행을 한다든가 이동을 한다든가 필행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지? 이동하는 것도 품신, 품격과 정신에서 빌린다. 취한다는 얘기. 이거 빌릴 자자도 되고 취하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필요가 이렇게 옮길까 저렇게 하는 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까 품격과 정신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번역하면 약간 위험하지, 그치? 위험할 게 아니라 지금처럼 운행과 이동이라면 좀 낫지, 그치? 그만 내가 그러니까 운동이 뭔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선생님 왜 그러나 처음에 다 그런다. 근데 운행과 이동이라는 말 절대로 생각 못할 거야. 그 다음에 그 호연. 호연은 그냥 호연 나오면 호연치기가 제일 좋아요. 호연치기는 그 윤색함에서 이자는 기를 이자예요. 기른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은닉한다면 잘 음미하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 그 몽롱한 거 분명치 않은 데서 분명치 않고 그 희미하여 그 변화를 분명치 않기 때문에 희미하여 그 변화를 알지 못한다. 범위에 그 체제가 없고 응하고 그 모임에 일정한 그 방침이 없다. 형체가 없는 것을 그 고찰하여 형태를 태우고 실체가 없는 것을 고찰해가지고 형체를 세우고 만 가지 다름을 가지런히 하여 하나로 꿰뚫는다. 의기투합에 그 합하고 지극히 그 정미함을 빨아들이고 흡수한다. 운행과 그 이동은 품격과 정신에서 취하고 호연치기는 윤색함에서 기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는 이기종량, 끝이야. 글씨를 마치고서는 한다는 얘기라고, 그치? 그러니까 오늘은 시작만 했었지. 오늘 첫날이니까 끝날은 전 다음에. 궁금하지? 안 가르쳐준다. 이렇게 해서 글씨를 다 마치면은 그 어떠냐 이런 것. 근데 그 표현들이 아주 그냥 이 사람 너무 잘해. 멋있어. 재미 있으려고 그래요? 뭘 어려워? 김춘자 어때? 너무 어렵죠. 딴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말 안 할 뿐이지. 여기 귀신이라고 뭐 무서운 게 나타나잖아요. 무섭다고 하는 사람은 꼭 그냥 그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무서워요. 말을 좀 늦게 한 거고.
여기 그 보니까 그 신승원 위원장하고 내가 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여기다가 문자를 쓰더라. 향촉문 그런 문자. 알겠습니다. 나 처음 봐. 그 내가 찾아보니까 글 쓰고 내놔봐. 아주 남 얘기하는 것 같아. 무슨 내 얼굴을 쳐다보냐? 아주 그냥 지금 뭐 아주 룰루랄라야. 아 참 대단하네. 좋은 것 같아요.